자, 그럼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 정청래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대놓고 설전을 벌였던 비당권파 최고위원들과 잇따라 만나면서 내용 진화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현주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와의 오찬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잠깐 볼까요? 이현주 최고위원이 어제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이렇게 합당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아주 강한 수위로 발언을 했었는데 곧바로 정청래 대표와 오찬을 했다고 그러죠. 자, 오찬에서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 무리한 합당 추진으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국정 뒷받침에 전념해야 된다. 2030 여성들의 조국혁신당 성비위권에 대한 강한 반감과 문제제기 상황을 공유했다. 즉 합당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죠. 계속. 노골적으로 대권 차기 정부 구상 운운하는 건 임기 1년도 안 된 대통령인데 할 소리인가? 자, 어떻든 정청래 대표 개인 결정으로 제안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가 즉시 진화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이현주 의원을 설득하는 데는 좀 실패한 것 같군요. 네. 이제 저도 이제 합당에 대한 논의들이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궁금했는데 충분한 어떤 수기와 논의가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합당 정도 될 정도면 당대당 통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치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사전 정치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원회과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원내 지도부하고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당원들과의 설득 작업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로드맵과 시나리오를 통해서 합당에 대한 논의가 숙성이 됐을 때 그것을 마지막 결정을 하는 모습이 누구냐면 당대표라든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도 세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절차적 과정이라든가 투명성, 공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또 하나가 뭐냐면 집권 초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결국 대통령의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개혁 작업을 위해서 대통령의 경제적인 활성화 측면이라든가 내란에 대한 극복이라든가 한반도 평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착화시키는 데 있어서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당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오히려 이게 지방선거 전에 지방선거 승리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합당 논의가 오히려 대통령의 이러한 지지와 추진력에 의해서 지방선거를 치른다고 하면은 훨씬 더 유리한데 오히려 합당 논의로 가면서 당내 분란 요소가 있으니까 대통령에게 부담 주고 이재명 정부에게 부담 주는 상태에서 이 합당 논의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자 이런 문제는 또 반대편의 질문을 드려야 객관적인 답이 나오더군요. 최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자 합당 논의가 왜 민주당에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킵니까? 저는 이제 박성준 의원님께서 아까 우리 이제 국민의힘의 정치력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 정말 정치력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다음 차기 당권 경쟁, 그다음에 차기 대권 경쟁 이렇게 좀 들어간 것 같고 어찌 보면 이제 권력 투쟁에 저는 들어갔다고 좀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미 정부 임기가 아직 4년 정도가 이상 남았는데 다음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저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과연 이게 이런 논의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권력을 잡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내부 어떤 헤게모니 다툼인가 이렇게까지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보면 정말 이 다른 당의 더불어민주당 내의 일이긴 하지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지금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민생이나 경제에서 집권 여당이 그렇게 민생과 경제에 좀 더 집권해야 될 때지 내부의 권력 투쟁에 이렇게 나설 때가 결코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의 합당 추진 놓고 지금 갈등이 커지는 상황인데 여기에 유시민 작가가 또 참전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합당 절차에 시비를 걸지 말라면서 정청래 대표를 옹호하고 나선 건데요.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던 김민석 국무총리는 합당에 있어서 중요한 건 원칙과 절차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돼요.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요. 조국 당이 민주당과 따로 존재하면서 연합 정치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좋은가? 한국 정치에 좋은가? 아니면 두 당을 합쳐서 한꺼번에 가는 것이 좋은가? 합쳐서 한꺼번에 가는 것이 이해찬의 기획에 가까워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갈등을 일으키거나 혹여라도 조금 덜
플러스가 되는 상황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첫째, 원칙과 절차와 과정이 충실해야 한다. 둘째,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의 근본 정체성을 변경시키거나 명칭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의 이름은 100만 불이 넘는 겁니다. 네, 저 박성준 의원 일단 어제 시점상으로 보면 이 유시민 작가가 나왔던 게 어제 오전이고 김민석 총리의 기자회견은 오후였어요. 네. 자, 김민석 총리가 오전에 했던 유시민 작가의 발언 뭐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차를 갖고 시비 걸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민석 총리가 오후에 기자간담회에서 아니 원칙과 절차의 과정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연결해 보면 그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항상 보면 이제 당내나 모든 이슈가 있을 때 크게 보면 두 갈래거든요. 하나는 이제 돌파해서 추진하자고 하는 파가 있고 네. 호흡 조절하면서 좀 완만하게 가자라고 하는 파가 네.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합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큰 집을 져놓고 빨리 하자.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게 빠른 것이 아니다. 호흡 네. 조절을 하면서 원칙과 절차를 지키면서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당내 분위기는 후자가 조금 더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봤을 때. 오히려 합당이라든가 이런 절차적인 것을 숙성을 더 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이 충분한 시기를 줘서 성과를 가지고 그 이후에 합당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좀 무게중심으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 최은석 대변인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 지금 어제 뭐 저희가 이 녹취에 안 썼습니다만 유시민 작가가 나와가지고 이른바 후단협 사태를 거론을 했어요. 후단협 사태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네, 네. 옛날에 뭐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시절에 이 김민석 당시 의원이 정몽준 캠프로 건너간 사건이잖아요, 그게. 네. 그렇다면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찍어서 얘기를 안 했지만 김민석 총리를 굉장히 크게 공격한 셈이 됐습니다. 네, 네, 예. 유시민 작가가 어제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온 것도 유 작가가 원해서 나온 거라고 그래요. 예. 왜 꼭 이 얘기를 이 시점에 한 걸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까지 네. 이 지금 어쩜 내전에 끌어들인 거죠. 끌어들여서 지금 저는 총리가 지금 이렇게 미국과의 관세 문제나 여러 가지 지금 뭐 환율 문제나 경제 문제가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저는 이제 우리 총리가 민주당 내에 이런 이제 뭐 전당대회 관련된 이런 문제까지 참전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정말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네. 들고 그래서 아마도 저는 유시민 작가가 이제 김민석 총리를 좀 저격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출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향후에 결국 당권 경쟁에 있어서 유력한 경쟁자에 대한 어떤 그런 뭐 폄하, 네. 뭐 저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빨리 저는 이 내부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좀 잘 해결되고 국무총리는 국정에 좀 전념해서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국가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나 비상 상황에 대해서 빨리 잘 해결하는 것 그게 지금 김민석 총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은석 의원님의 말에 토를 달고 싶지 않은데 내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내전은 이제 국민의 힘이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있기 때문에 네. 뭐냐면 양쪽 다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 토의와 수기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는 반면에 네. 국민의힘은 이제 감정의 선을 넘어서 이게 진짜 내전 상태에 가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받아서 넘겨드리겠습니다. 저도 토를 조금만 달죠.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네. 저도 토를 조금만 달자면 조금만 달아주십시오. 예.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나 이렇게 되게 불안하다 하는 심리가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합당이 상대 파트너죠. 이 조국혁신당 합당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민주당 내 갈등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조국혁신당 신장식 최고위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저희들은 선거연대 등을 통해서 미리 이미 얘기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경쟁하고 다른 곳에서는 선거연대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선거 전술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썸 좀 타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돌연 프로포즈를 했어요. 당대표께서. 근데 갑자기 뭐 시어머니, 시숙, 뭐 시누이 이런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니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래 하면서 물 뿌리고 김치 싸대기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치 싸대기 저 말을 참 우리 아침 드라마의 거의 막장 수준의 이 장면이었는데 저 얘기를 또 인용을 했습니다. 신장식 최고위원의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지지율만 놓고 보면 합당이 좀 아쉬운 건 조국 혁신당일 텐데 오히려 상당히 여유가 좀 있어 보여요.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양쪽 다 그런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영역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지지세를 더욱더 확대하는 게 정당 아니겠어요? 네. 조국 혁신당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선거 연대가 됐든 앞서 유시민 전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선거 연합이 더 유리한 것이냐 아니면 통합을 하고 합당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느냐. 네. 다 각자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 봤을 때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방선거 전에는 맞지 않다 합당이 그런 쪽으로 지금 흐름을 가고 있는 거고 네. 조국 당 입장에서는 여러 고민들이 있었던데 좀 신장식 의원은 또 조국 당 안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연합을 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논의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니겠어요. 네. 근데 조국 대표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민주당과 합당을 해서 좀 더 크게 판을 좀 벌여보자라고 하는 생각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혼돈이지만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네. 과정들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은 약간의 혼돈의 과정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는 질서로 잡혀가고 있는 거고 그게 오늘 내일 시점으로 질서로가 완전히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최현석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시너지는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지향하는 여러 가지 뭐 정강이나 이념이나 또 여러 가지 정책들 같은 거 보면 저는 다른 부분도 물론 일정 부분은 같기도 했지만 네. 서로가 다른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전격적으로 합당하자. 그것도 이제 전체적인 어떤 공감대 없이 양당의 대표들이 합당하겠다라고 한 것은 어찌 보면은 그냥 이번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공학적인 어떤 그런 합당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추진됐을 가능성이 많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국민들도 이게 저 두 당이 왜 갑자기 합당한다 할까 하는 데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고 제가 봐서도 이 두 당이 합당해서 어떤 시너지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번에도 이런 뭐 갈등들이나 내부에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이렇게 좀 표출되면서 결국 합당 자체에 역시너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합당 이후에 시너지는 별로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